안녕하세요. 책으로 여행 서승우입니다. 온 산과 들에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해 지치기 쉬운 우리의 마음속에도 생명의 기운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책으로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입니다. 저자는 한국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피하여 독일에 건너가 철학, 독일 문학, 가톨릭 신학을 공부하고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독일 카를스루해 조형예술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 책은 독일에서 출판되자마자 2주 만에 매진될 정도로 철학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큰 화제가 되었고 독일의 주요 신문과 방송 매체들이 이 책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저자는 독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철학자로 서양 철학의 언어를 구사하며 그 속에 동양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새로운 종류의 문화 비판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책의 첫 장은 신경성 폭력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고유한 질병이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박테리아적이라 할 수 있는 시대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적어도 항생제의 발명과 함께 종언을 고했다. 인플루엔자의 대대적인 확산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면역학적 기술에 힘입어 이미 그 시대를 졸업했다. 21세기의 시작은 병리학적으로 볼 때 박테리아적이지도 바이러스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신경증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신경성 질환들, 이를테면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소진 증후군 등이 21세기 초에 병리학적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염성 질병이 아니라 경색성 질병이며 면역학적 타자의 부정성이 아니라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질병이다. 따라서 타자의 부정성을 물리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면역학적 기술로는 결코 다스려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대는 한마디로 면역학적 시대라는 것입니다. 체내로 들어온 병원체를 방어하는 작용이 면역이듯이 앙과 박, 친구와 적, 나와 남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그어진 시대가 면역학적 시대이며 이러한 면역학적 시대는 공격과 방어가 행동의 본질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 사회는 해서는 안 된다가 지배적인 금지 사회로서 부정성을 바탕으로 한 규율 사회였다면 현대 사회는 부정성 대신 긍정성이 지배하는 성과 사회가 되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과 사회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최상의 가치가 된 긍정의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성공하라는 것이 남아있는 유일한 규율이며 성공을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긍정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부정성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 긍정성은 긍정성의 과잉으로 귀결되며 타자의 위협이나 억압과는 다른 의미에서 자아를 짓누르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통해서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자아는 피로해지고 스스로 설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때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 그 결과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우울증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성과 주체가
더 이상 할 수 있을 수 없을 때 발발한다. 그것은 1차적으로 일과 능력의 피로이다.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더 이상 할 수 있을 수 없다는 의식은 파괴적 자책과 자학으로 이어진다. 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과 전쟁 상태에 있다. 우울증 환자는 이러한 내면한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이다. 우울증은 긍정성의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의 질병으로서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간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우울증에 대한 저자의 진단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성과 사회대의 저자는 더 큰 성과를 올려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개개인의 욕망을 부추김으로써 전체적인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진화가 난 결과를 보고 성과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성과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는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시달리고 소진되며 낙오자들과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병리적이고 신경증적인 피로사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성과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색적 삶, 영감을 주는 무의와 심심함, 그리고 휴식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색하는 상태에서만 자기 자신의 밖으로 나와서 사물들의 세계 속에 침잠할 수 있으며 깊은 심심함과 휴식 속에서 활동의 과잉성에서 벗어나 정신적 이완과 더불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끝부분에서 저자는 성과사의 극복 방안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로 유대교의 안식일 개념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뒤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였는데 이 안식일은 모든 목적 지향적 행위에서 해방되는 날이며 하지 않음의 날이고 쓸모 없는 것에 쓸모가 생겨난 날이며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의 개념을 우리 삶에 끌어들일 때 우리는 긍정성 과잉에서 오는 자착취의 피로감을 극복하고 성공지향의 삶 속에서 놓쳤던 진정한 자아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와 싸우다가 지쳐버린 이 피로 사회 속에서 조금은 천천히 가며 모두가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뒤처진 사람들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따뜻한 사회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로 사회과 위로 사회로, 경쟁 사회과 격려 사회로, 성과 사회과 존재 사회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책으로 여행 떠나시기 바랍니다.